이제 해외 대학으로서의 어떤 지금 여기에 있는 대학들의 고충은 잘 모르는데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나가는 데서의 고충도 또 많습니다. 그럼요. 규제가 많아서. 네. 근데 또 이제 여기 대학들은 국내에 이제 들어온 이제 해외 대학들인데 나름대로의 이제 고충이 또 있으리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델을 본다면 진짜 듀바이에 네. 거기에 있는 그러한 어떤 국제 대학 타운처럼 그러한 많은 그것을 좀 프리존으로 네. 풀어주고 거기에 와서 진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또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오게 하고 거기서 배출된 인력들을 그쪽의 산업벨트에 공급하고 이런 큰 이 부분만 갖고도 거기에 필요한 정책들을 해주면 좋겠는데 왜 우리는 이게 자꾸 단절이 되냐 말입니다. 우리 이제 오랫동안 우리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게 네. 뭐 정말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사실은 이제 글로벌 이제 브랜치 캠퍼스를 갖고 있는 대학들이 꽤 있고 네. 글로벌 브랜치 캠퍼스를 유치한 국가와 도시들이 있는데 성공 모델도 있고 실패 모델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 대학을 유치했을 때 생각했던 목표 그거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네. 물론 상황이 변하면서 목표도 조금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글로벌 캠퍼스를 만들고 외국 대학을 유치한 이유는 이런 외국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글로벌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 교육을 접할 기회도 주고 또 외국 대학과 우리나라 대학 간의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한 어떤 아카데믹 리서치도 가능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사실 재정적인 것들은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자꾸 이제 작은 재정적 요소 또 이 학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큰 대학 교육 환경이라는 어떤 이제 미달이 나는 대학들이 늘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그 매크로 그림 때문에 네. 이 대학을 유치한 목적이 함몰되는 그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항상 이제 정책 당국과도 얘기를 나누고 정책 당국들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데 또 한편으로 또 그만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저희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이쪽에 유치하고 이 학교를 통해서 정부가 기대했던 것들 꼭 정부의 기대만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니 코리아가 원하는 것들 처음에 세웠던 목표들 네. 그런 것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 쉽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저도 제가 정부에서 오래 근무하고 또 제가 잠깐 여기 이제 교수로 나왔을 때 민간 기업에서 또 한 두 군데 창업도 해보고 막 이랬었는데 네.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학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학들, 저희 미국의 뉴욕 캠퍼스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도 아니고 스토니브룩하고 FIT 2개가 있고 또 저희는 순위 센트럴도 상대를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 이 학교가 건강하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가 이제 이런 목적을 공유하고 또 구성원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에 소니 코리아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고 소니 코리아의 발전이 인천 지역 공동체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의 발전 또 여기 들어있는 저희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부를 통해서 자기 나라의 발전을 우리 주로 개국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큰 꿈을 가진 애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할 때 애들이 참 많습니다. 이 대학교 때 이런 얘기 듣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저희 학생들 이렇게 너 졸업하고 와서 뭘 할까 해보면 대통령 되겠다 애들 되게 많아요. 제가 기대는 한 이제 15년, 20년 지나고 나면 네. 저희 학교를 졸업한 이제 외국 학생들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소니 코리아가 또 국제적인 공헌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조성되길 정말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우리 뉴욕 이제 주립대학 총장님 인터뷰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야, 여기는 이제 국내 대학들과는 좀 다른 학사 운영, 또 다른 어떠한 이제 이념적 근거에 입각해서 교육이 좀 실천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거를 대학신문 이제 인터뷰가 나가면 다른 대학 총장님들이 우리 총장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거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에서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게 있다면 좀 차별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제가 뭐 남하고 다르게 하겠다는 생각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우리 학교의 아이덴티티가 뭔가 이거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희 학생들이 고객이죠. 그렇죠. 저희 고객들한테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저희 학교는 이제 뭐 서울대나 연고대 같이 큰 학교가 아닌 종합대학이 아니고 또 카이스트 같은 어떻게 보면 전문화된 그리고 리서치 역량이 아주 강력한 그런 리서치 대학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박사과정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리서치 분야에선 제한된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저희 학교에 와서 느꼈던 것들이 처음에 이제 제가 조직 진단도 하고 한 5개월 동안 이제 학교를 좀 파악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저 혼자 보는 시각을 제가 그럼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능률협회 컨설팅을 써서 조직 진단을 시키고 같이 이제 그분들의 평가를 보고 제가 갖고 있는 평가 또 저희 학교는 저희 원로 교수님들이 뭐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근식 부총리서부터 해서 뭐 저희 부총리 장관 차관들이 너무 많으시고 의원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또 조언을 좀 구하고 이 학교가 나갈 방향이 어떤 건지. 근데 제가 이제 그 많은 자문과 조언을 듣고 또 저희 제가 교수님들을 한 학기에 한 번씩 1대1로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하고는 학기마다 한 번씩 만나서 그냥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교수님들은 제가 첫 번째 라운드에서 모든 교수님한테 그걸 여쭤봤던 것 같아요. 저보단 다 오래 있었으니까 이 학교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겠니? 이걸 다 여쭤봤는데 다 다르세요, 답이. 답이 다 다르신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스텝으로 일하는 저희 동료들이 생각하기엔 이 학교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 건지 그런 것들을 같이 상의하면서 근데 우리 학교가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학교는 박사과정까지 가르치지만 학생 숫자가 이제 늘어서 1200명입니다. 늘어서 1200명이니까 이게 학생 숫자를 보면 미국의 리버럴 아트 스쿨 같은 그런 학생 숫자고 학생 숫자만 그런 게 아니라 교수하고 학생의 비율이 1대1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한 100여 분 되시는 거예요? 저희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학한 학생들, 군대 간 학생들을 빼고 나면 항상 1대10 언더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교수님들 한 분 한 분하고 학생들을 1대1로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그렇죠. 교수님을 뵐 리는 없죠. 조교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여기는 문제가 있으면 교수들하고 직접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아주 가까운 존재인 거죠. 그리고 제 방에도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고 그만큼 이제 학교의 분위기가 작은 가정 같은 그런 리버럴 아트 스쿨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상황이 학령인구 감소가 아주 뭐 올해서부터 이제 태풍처럼 일반 대학들을 몰아닥치고 이제 지방일수록 거점 국립대학들이 미달되는 이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재정 지원 받으려면 또 이제 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 이제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의 재정 지원 그런 사업과는 이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재정 이런 정원은 유동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원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조건이 뭐 따로 있나요? 다른 대학에서는 지금 뭐 증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거의 저희가 이번에 50% 증원, 저희는 사실 100% 증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증원 요청 그리고 전자정보공학과에도 순증을 요구했었는데 전자정보공학과는 순증을 저쪽에서 안 받아주고 기존에 있는 쿼터를 내부에서 조정해서 해라라고 이제 승인을 해줬고 FI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엔 저희 FIT는 지금도 학생들이 들어오려는 학생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육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교육을
우리나라 학생들 또 외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은 기회를 더 제공해서 정말 SUNY 코리아가 글로벌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지만 강하고 하이 퀄리티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이제 크리티컬 매스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요. 근데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고등교육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고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매크로 환경 때문에 이제 함몰되는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이제 국제교육에 관련해서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는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뭐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교수님들이 뭐 저희 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주로 이제 보고 느끼는 것들이 대학 교육 전체의 위기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시장 수요 조사한 자료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지 설명드렸지만 이 정도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 결과도 놀라운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원이 증원된 것들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현실은 인정을 하되 또 한편으로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일단 지금은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양질의 교육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계속 좀 안타까운데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닿으면 저희가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FIT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세계에서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들이 많이 있지만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저희가 FIT 같은 학교를 유치한 예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FIT는 전 세계에 딱 세 군데 있습니다. 뉴욕하고 밀란하고 여기. 그러니까 패션의 중심이라는 밀란에 하나 더 있고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성과를 거둔 거죠. 그리고 저희 학교를 졸업한 대부분의 학생이 다 뉴욕이나 밀란에 가서 2년을 더 하고 지금 패션 업계에 나가서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재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고 또 한국에 있는 만약 이 학교가 없었다면 이 친구들이 FIT 가고 이런 생각도 못했을 수도 있고 또 FIT 미국 FIT 들어가기 워낙 어려우니까 그럼 다른 학교를 또 가게 됐었을 텐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국가의 비용을 고려해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엄청난 패션 인더스트리를 끌고 나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 성과를 보인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교육부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한국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또 한국이 글로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또 다시 한번 증원을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뭐 현재는 이제 결정 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상당히 우리 총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그 해외 그 대학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그런 사례들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이 진짜로 이제 우리 뭐 뉴욕 주립대학이 송도에서 성공하면 이제 우리도 글로벌에 성공하는 거니까 글로벌 성공시키려면 우리 총장님이 기필코 우리 뉴욕 주립대학이 여기에서 뿌리를 강고히 내려서 진짜로 해외 대학이지만 국내 대학 못지않은 그런 그 고등교육의 이제 큰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말씀 중에 거기 여기 보면 AI 교육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제 AI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실 텐데요. 어떻게 접목을 하실 겁니까? 제가 AI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사람들한테 가끔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코딩 한 줄을 못하는데 무슨 AI 전문가냐. 제가 AI 정책의 전문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시대가 AI 시대가 도래한 건 틀림없습니다. 지금 AI 시대가 도래를 했고 교육에서도 AI를 접목하지 않고는 그리고 AI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교육은 성공하기 참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과들이 AI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과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FIT가 패션 스쿨이라고 하지만 저기도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입니다. 이름도 참 기가 막히게 져서 그리고 저희 그 7층에 가보시면 저기 3D 이제 디자인 머신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많은 이제 첨단 기기들을 활용해서 디자인들을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AI 기계인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전자정보공학과를 이번에 신설을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는데 그 AI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AI는 어떤 단일과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융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사실은 드론 같은 것들도 AI에 기반한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로 저희 기계과에서 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공학과에서 하는 뭐 지금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 같은 것들, 그리고 전자정보공학과에서 해야 될 이제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것들.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이 기술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하는 기술 경영학과에서 하는 거고, 또 사실은 AI의 핵심이 통계입니다. 통계. AI가 probability거든요. 결국 그 데이터를 가지고 probability를 높여나가는 과정인데 그게 저희 AMS에서 합니다. 그리고 경영학과에 저희가 사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하는 1년짜리 석사 과정을 만들려고 미국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야말로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하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들을 보게 되면 하나도 AI를 쓰지 않는 과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 하는 VR 랩을 갖다 유치하게 됐는데 1년에 2억씩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됐는데 이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결국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VR 랩을 컴퓨터공학과에서 이제 따왔지만 그 안에 기계공학과 교수님들 다 같이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교과목으로 연결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제 커리큘럼 자체를 미국하고 같이 똑같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연결하는 것들은 미국과 같이 노력을 해서 해나가고,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학과장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저하고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하기로 했고요. 또 중요한 게 저희 이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로 하고 또 저희 학생들 창업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제가 창업하는 애들은 저하고 이제 면담도 하고 그럽니다. 좀 이제 기업하면서 어려운 얘기들 하면 제가 펀딩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직접 조언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저희가 창업하는 기업들도 AI 베이스의 기업들 이런 형태로 학생들을 자꾸 이제 훈련시키고 그렇게 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AI 교육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인식을 패컬티와 학생 모두가 공유하고 그런 AI가 바꾸는 세상을 예상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맞는 기량들, 어떻게 보면 테크닉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애티튜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AI가 저희하고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싱귤라리티가 와서 AI가 인간을 잡아먹지 않는 한 평생 같이 있을 겁니다. 평생 같이 있을 거고 교육이 결국 세상을 비추는 거울 같은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이 자꾸 세상에서 유리되면 대학의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이 좀 프랙티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학교가 좀 앞서가는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 또 저희 교수님들과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여튼 제가 우리 총장님 뵙고 또 우리 총장님의 새로운 참 그 많은 경험을 이 뉴욕 주립대학 이 코리아 인천에서 한번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희망을 좀 제가 갖게 됩니다. 제가 뭐 이게 씨앗이 되고 여기가 꽃을 피워야죠.